자, 지금 뭐 부산 엑스포 막판 역전 성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이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서 영국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이 엑스포 관련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49대 51까지 사우디 표를 갖다가 일부 흡수하면서 따라왔고 결선에서 대역전극이 이루어질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엑스포라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과거 우리가 아주 신흥개발국 그리고 중진국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올림픽, 월드컵 이런 이 엑스포 같은 행사에 몰두할 때 하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일정하게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한국이 이제는 더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피크 코리아 정점에서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우리가 한참 떠오를 때와 비슷한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박람회라는 것이 과거에 세계 교통이 좀 어렵거나 이럴 때 세계 주요 각국이 모여서 전시회를 했죠. 그래서 1851년 런던 엑스포 이후에 1928년에 파리에서 100여 년 전에 국제 박람회 조약에 따라 정식으로 5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국의 공업제품, 미술, 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이고 그리고 예술적인 기술 그리고 학술, 문화 등에 대해서 생산품, 모형, 기구도 따위를 가지고 일반에게 전시해서 알리는 것.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이 산업박람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 파리 박람회가 그 모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박람회가 이제 한국에서 대전 여수 두 번의 엑스포를 했지만은 93년에 대전 엑스포와 2012년에 여수 엑스포 이것은 정식 지금 이번에 유치하는 박람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등록 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식 등록 박람회는 끝에 공짜와 오자가 들어가는 해에 6개월 동안 개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 박람회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박람회로 정식 등록 박람회 사이에 개최되어서 3개월 동안 작은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이 두 차례 엑스포는 여수하고 대전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가 아니라 인정 엑스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IT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직접적으로 모여서 전시하고 하는 이런 박람회가 그게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6조 원의 생산 효과가 있다. 39만여 명의 취업 효과가 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26조 천억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 사우디야말로 최근에 모든 유치할 수 있는 행사는 다 유치하려고 월드컵부터 다 혈안이 돼 있으니까 저런 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동계 올림픽도 한 한국에서 이 엑스포를 유치해서 생산에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관광객 방문 효과가 있어서 총 82조 천억의 지금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좀 웃기고 자빠진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산만 가면요. 저 해운대하고 수영은 마치 유럽이나 미국의 현대적 도시를 방불케 하고 부산의 구도심 초량 수정동부터 시작해서 중앙동, 보수동 그리고 영도, 남포동, 광복동 가면 그야말로 복고 레트로풍 6.25 때 피난민 그리고 삼복도로, 환자촌 과거 수십 년 전을 해고시키는 그런
이 관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감천동의 뭐 문화마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빈곤 포르노 같은 형태로 사람이 뭐 이 서민들, 뭐 빈곤층이 사는 이 삼복도로나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페인터칠을 하고 거기에 나름 역사성이나 이야기를 부여해서 이바구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콩의 고지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미드레벨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그냥 있으나마난 에스컬레이터 하나 짧게 설치해 놓은 게 다고 그 다음에 각종 사진과 글 붙여 놓은 게 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관광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이랬지 하고 한번 둘러보는 한국 사람들의 취미생활 공간 정도로 전락했고 거기 사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빈곤층이나 노인층이 살고 있는데 부산의 모든 개발의 중심은 수영이나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극단적으로 이 해운대 일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 개발이 LCT에서 보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또 해운대에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는 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의 북항에서 이 엑스포를 유치한다는데 여기에 지금 6조 5천억의 돈을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이 이 엑스포 한다고 뭐 동원되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부산의 센텀시티고 해운대고 개발이 돼도 부산의 이 서민들은 결국은 남루한 공간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부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해운대에 사는 그야말로 유럽의 도시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구도심, 원도심, 부산에 낙후된 이 서쪽 지역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아주 후진 소도시처럼 살아가는 그런 두 부류의 시민이죠. 자,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부산의 이 부동산 토지 개발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이 부산의 이 토들, 그리고 부산시의 관계자들, 또 더 나아가서 건설업자들, 그들과 유착된 부동산 개발업자들, 투기꾼들, 배만 불려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할 만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했다고 평창이 잘 살게 됐습니까? 강릉이 잘 살게 됐어요? 그 효과들이라는 게 다 며칠하고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 시설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거기 누가 관광하러 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월드컵을 한다고 수많은 이 국제 규격의 축구 경기장을 지었지만은 그 축구 경기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돈을 갖다가 이런 한국의 경제 위기 시절에 6조 5천억이나 써가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 표나 얻을지 모르지만 과연 부산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이 엑스포 개최로 바뀔까요? 여수에 엑스포를 개최하고 대전에 엑스포를 개최해서 대전과 여수에 사는 서민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여수나 대전의 오피니언 리더들, 상류층들, 투기꾼들, 토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박수치는 둘러리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저개발국도 아니고 이런 행사 유치에 몰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인프라 개발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최근에 6조를 들여서 달빛철도라고 대구와 광주 사이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라고 동서합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에는 이 동서합, 대구, 광주 이러면 아무도 지금 시비를 못 걸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심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달빛 고속철도를 갖다가 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 광주의 순 우리말인 달구벌이라는 달, 그리고 광주 빛골,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대구 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 게임 유치와 영원한 화합을 명분으로
에타 없이 이 달빛 고속철도를 놓겠다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261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하고 강주하고 사이에 고속철도를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대구 광주에 서로 무슨 볼 일이 그렇게 많아서 고속철도까지 필요할까요? 그래서 2021년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이 0.483, 통상 1보다 커야 경제적 효용성이 나오는데 0.483이면 이건 아예 효용이 절반도 안 되고, 여기에 공사 기간에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 실제 하다 보면 비용은 한 30% 더 들어갈 건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토부는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단선이 아니라 복선 고속철을 만들면 이제 사업비가 기존의 6조라고 하는 데서 5조가 더 들어가서 11조 3천억이 들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선 고속화 일반 철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복선 고속철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선 고속화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5조 지금 2,570억이 더 들어가는데 속도는 2분 빨라진다는 거죠. 자, 2분 빠르려고 5조 3천억이 더 들어가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달빛 고속철도를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건 당신들끼리 감정이 안 좋으면 그 감정 풀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고속철도를 나와가지고 감정을 풀어야 되냐? 웃기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엑스포 유치 그리고 또 저거 광주 대구 고속철도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 먹고 살 돈, 나라의 서민이 먹고 살 돈도 없고 세금도 지금 낼 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옛날처럼 쓰대면, 선거용으로 쓰대면 이게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저는 모든 이런 개발 유치 예산을 다 올스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